이번 시간은 정책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집은요, 우리 4편이죠. 제4편의 문제집의 129페이지인데요. 일단 교재를 좀 보고 올게요. 기본서를. 기본서 210페이지서부터 쭉 나열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정책론 몇 문제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정책론으로 갑니다. 부동산 정책론은 나온다면은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문제 비중은 높죠. 자, 그래서 부동산 문제 파트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자,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악비지혜라는 부동산의 특징이 있죠. 특징. 이것도 이제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요즘 좀 나올 가능성이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는 가장 이제 토지 문제가 중요합니다. 토지 문제에서는 집가구 문제라는 게 나오죠. 토지 가격 함유성을 높였을 때 우리 여러 가지 패턴이 나타나고요. 이런 집가구 위주로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따 문제 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 문제는 주택에 대한 문제가 이제 주택 보급률이 있죠. 주택 보급률은 우리가 100% 초과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양적 문제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질적 문제로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인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동산 문제는 나온다면 안 나오거나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토지 문제 정책으로 토지에 대한 정책 위주로 좀 공부해 보세요. 자, 토지 정책은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면은 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주택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정책도 한 2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이죠. 조세 정책은 1문제 정도 배정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좀 문제가 잘 나오냐면 오른쪽에 가셔서 그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장 실패의 원인하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가 정치적과 경제적이 있었죠. 특히 이제 저소득층에 한 거는 정치적이었고 시장 실패가 경제적이었잖아요. 그럼 뭘 잘 물어보냐면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을 본다면 이 번호를 매기겠는데요. 우리가 불안전해서 그렇죠.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물건의 동질이 시장 실패가 아니죠. 그래서 불안전 때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나올 거예요. 불안전 경쟁, 독과점 때문에 그렇죠. 그럼 대기업들은 보통 규모의 경쟁을 합니다. 규모를 크게 하죠. 그럼 대량 생산이 되니까 비용을 체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 독점으로 가서 정부가 독과점을 또 규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잘 나오냐면 공공재라는 게 잘 나옵니다. 자,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공원을 정부가 개방을 해요. 그러면 자,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는 비배제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서로 경합하지 않는 비경합성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럼 이걸 민간한테 맡겨두게 되면은 우리가 무임승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소 생산이 돼요. 그럼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공재가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근데 30회 때 나왔던 거는 공공재라는 자체는 뭐 내구재가 거의 보통이죠. 공공 같은 거는 항상 내구재로 오래 가니까요. 비내구재이지. 정부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또 보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또 민간이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게 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고요. 또 시장 실패의 원인이 중요한 게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말을 쓰는 게 정보가 대칭되지 못하죠.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 배분이 더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또 어때요?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정보의 비대칭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는 이 자체가 있다가 문제 나옵니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외부 효과가 시장이 실패해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시장이 실패입니다. 그 외부 효과가 정의 외부 효과, 부의 효과가 있죠. 정과 부가 있다. 자, 그러면은 정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외부 경제, 그래서 공공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현상을 핀피라고 하죠.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설치해 주세요. 자, 근데 자, 부는 쓰레기나 매립장은 낫이죠. 님비입니다. 님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한다는 거죠. Not in my backyard. 이거 이따가 바꿔내서 얘를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토지의 두 가지 특성은 부동성하고 인접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시장의 외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했다면 딱 잡았다라 그랬죠. 시장을 통하지 않고요. 시장기를 통하지 않고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죠. 그 때문에 의도하지도 않았죠. 자,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3번지, 4번지, 5번지가 있다면 갑이 75세 노인이에요. 그 옆집을 쓸어주죠. 그러면 이렇게 정해볼까는 사회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같은 공공재 역할을 하거든요. 정해볼까가. 그러면은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하죠. 자, 그럼 이거는 생산이나 소비 차원에서 다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그럼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산을 하겠어요? 과다 생산하죠. 소비 차원에서는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가 유리하니까 사회적 편익이 크죠. 사회적 편익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과소소비인데 과소소비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 소비는 안 나왔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자, 부의부과는 확실하게 만약에 갑돌이가 공장을 해요. 시멘트 공장을 해서 폐수를 내려보냅니다. 자, 폐수를 내려보내게 되면 여기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죠. 자, 그럼 이거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잖아요.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외부과가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생산면이나 소비 차원에서 발생하는데 사회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적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개인적이 적게 들어가니까 과대 생산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건 규제해야 되죠. 자, 소비 차원에서 사회가 불리하다 보니까 사적 편익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편익이 작아지는 거죠. 그럼 개인적인 과대 소비가 되는 건데 이 소비는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가시고요. 자, 얘는 딱 두 가지예요. 정해복가 발생해서 그 지역에 공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주택 수요자들은 기분이 좋아서 수요를 더 늘리잖아요.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나왔습니다. 좌측이 아니죠. 우측.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난다. 자, 근데 부의복가에서 나왔던 문제는 가격과 양입니다. 그럼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자, 여기서 만약에 얘한테 과대 생산되니까 얘를 우리가 환경오염분을 부과시켜요. 그럼 얘는 시멘트 공급을 줄여버리죠. 그럼 시멘트 공급이 주니까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가격도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또 이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와 관련되는 것은 지역지구제를 이제 내요. 지역지구제도 부의 복가를 제거시키는 방안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지구제란 자,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자, 그럼 폐수를 내려보낸다. 얘는 부의 복가입니다. 정의 복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역지구제가 실시되죠. 주거점을 바꾼다면 이 지역지구제도 외부 효과의 해결책에 또 들어간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 원인이고, 시장 실패 원인이 됐던 이 시장 실패라는 거는 정부가 뛰어든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입니다. 자, 시장 개입의 이유인데, 근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 파트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수단과 근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제가 이 토지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직접적 개입에 들어가는 게 공영개발과 이 토지은행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토지정책하고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건 부동산 문제와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 거기 위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12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1번을 가시면은, 자, 129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1번서부터 가도록 하죠. 자, 부동산의 문제를 물어봤어요. 자, 갑니다. 1번. 자, 토지 가격이 불합리하게 상승하는 경우 발생하는 폐단. 자, 이게 불합리하게 상승하는 게 지가구거든요. 그럼 보기 어려운 건 당연히 3번이 정답이죠. 지불 능력 떨어져 투기 현상이 줄어든다? 아니, 우리가 땅값이 올라가는데 투기 현상이 줄어들겠습니까? 더 늘어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부동산 문제의 특성에 대한 다음 질문에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악비지해라는 해결 수단의 다양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해결 수단은 개별적이 아니라 다양하다, 종합적이다, 이렇게 한번 나왔었고요. 자, 넘기면 다 거의 지가구예요. 3번에 가시면은 지가구가 주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자, 지가구는요, 직주 분리를 초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도심은 땅값이 비싸니까 직장을 두고요, 주거지 외곽에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직주 분리를 초래하고요. 2번이 정답이죠. 높은 택지 가격 고충화를 야기한다. 자, 3번. 택지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건축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다. 자, 건설회사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택지비 구입이 높아져요. 그럼 예산이 줄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질적 수준도 우리가 저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가구는 토지용을 질서정연하게 만든다. 무질서하게 만들어갖고 우리가 난개발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직가구가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4번 갑니다. 부동산 시장 실패에 관련이 없는 거.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가 아니죠.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완전 경쟁은 이론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안전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 자, 5번. 도시지역의 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3번이죠. 자, 땅값이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직가구라는 것은 토지 가격이 높다 보니까 건물을 고층화시키죠. 그럼 조방화가 아닙니다.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시킨다 그랬어요. 집약화. 땅이 제한된 상태에서 땅값이 높으니까 땅을 줄이고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죠. 집약화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주거지 외연적 확산 나타나죠. 주거지를 또 직장과 주거지를 또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정책 파트에서도 이제 제가 좀 전에 했던 거 연결시켜서 한번 갈게요.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문제를 좀 골라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오시죠. 자, 그거와 관련된 거는 5번이네요. 자, 13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 필요성 및 규제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지역지구제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회복까지 정회복가를 제거시킨 게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7번입니다. 외부 효과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5번입니다. 자, 정회복가가 어떻죠? 그러니까 정회복가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어떻습니까? 정회복가 자체는 이제 공공재 같은 거니까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적정 수준보다 더 적게 생산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8번에 정부에 대한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5번인데요. 최저 주거 수준에 대해서 설정하는 운영할 수 있다는 자체는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상층 이상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다. 특히 이제 정확하려면 중상층 이하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 수요보다는 주택 소요를 갖고 따진다. 무주택 서민들이 얼마만큼 주택이 필요하냐, 이렇게 고쳐도 되죠. 그러니까 중상층 이상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택 소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9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요거는 5번이잖아요. 자, 볼까요? 정부가 불안전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자, 정부가 대칭하지 않고 비대칭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못 돼요.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0번의 공공재 별표. 공공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공공재 틀린 거 2번. 자,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 적정 생산보다 과다가 아니라 과소 생산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요.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4번. 주택시장은 시장 진입으로 진입퇴거가 자유롭다? 아니죠.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완전 경쟁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워요. 다수가 또 거래되고. 근데 부동산은 소수입니다. 고가성이기 때문에 유효수요가 제한되어 있죠. 저소득층이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죠. 진입퇴거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가셨어야 되고요. 자, 12번은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자, 외부 효과라는 거는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외부라는 건 시장의 외부여서 시장 안에 거래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가격 교통하지 않죠. 근데 5번에 가시면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거는 그 시장 안에서 기능의 결과이지 이게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 안에서에 대한 그 기능의 결과로 인해서 뭐 정책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주택 시장 안정을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일환이지 외부 효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자, 외부 효과는 시장의 외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에요. 근데 주택 공급으로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은 수급에 대해서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그 시장 안에서에 대한 기능의 결과지 외부 효과가 아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13번의 외부 효과 별표. 틀린 거. 자, 외부 효과는 제가 항상 딱 떼어봤대라 그랬죠. 어떠한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서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의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3자다. 그 다음에 시장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결과가 틀려요. 의도하지 않고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고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쭉 넘겨보시면은 거의 우리가 이제 주택정책에 대한 임대주택이 거의 시험 문제거든요. 문제가. 그렇다면은 지금과 관련되는 문제를 좀 찍어드린다면 22번이죠. 작년 문제입니다. 141페이지. 자, 공공재는 아까 생태공원은 거의 내구재잖아요. 그래서 비내구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비내구재이고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구재입니다.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가 보조를 해줘서 그 생산비를 또 민간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 5번입니다. 자,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 정해복과가 발생했어요. 그럼 자, 이쪽 겁니다. 내가 수요자, 주택 수요자야.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그럼 어떤 쪽? 우측이죠. 자, 좌측이 아니죠. 이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가셨어야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 25번은 공공재 또 나왔네요. 자, 공공재 틀린 거. 공공재는 2번.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되는 게 아니라 과도 생산된다. 이렇게 갔었어야죠. 자, 그 다음에 26번. 외부 효과 틀린 거. 자, 좀 전에 지역지구재 있잖아요. 이 지역지구재 같은 경우는 자, 부회복가를 제거시켰어요. 그 외부 효과 해결책에 들어가잖아요. 3번의 지역지구재 토지이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와 공공재가 그래도 시장 실패 원인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9번 가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틀린 것은 주택 보급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 보급률은 100%를 초과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질적 문제로 계속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번 있었어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된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100%를 넘게 된다는 거는 양적 문제가 해결된 거지 뭐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다 달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양적 문제가 해결됐다면 질적 문제도 발생을 하니 정부의 정책이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우리가 이 부동산 문제의 특징에서 이 지속성과 관련되거든요. 양적 문제가 해결되면 질적으로 또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거의 다 이제 앞쪽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결되는 게 37번이네요.
148페이지입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2번 정의의 효과가 님비입니까? 자, 님비는 not in my backyard예요. 자, 우리 뒷마당에 설치하지 마세요. 뭐 쓰레기나 매립장 같은 거는 이거는 님비는 부의 효과라고 하셨어야죠.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넘겨볼게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41번 정도는 이제 감정평가에서 제가 끌어온 건데요.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자, 외부 효과는 어때요?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안 되죠. 손실 보상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에 대한 보상대는 틀렸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건 틀린 거죠. 보상 대가 없이 나타난 거죠.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현상을 말한다. 인지는 해요. 인지는 하지만 보상한 건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2번.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별표 쳐보세요. 예상 문제인데 5번인 것이면 공공재는 자, B가 들어가야 됩니다. 비경합 비배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무임수차 현상은 맞는데 비경합 비배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47번. 자, 시장 실패 또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는 자, 3번. 정부의 비대칭성도 시장 실패 원인이죠. 그것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52번. 부동산 시장의 시장 실패 원인이 틀린 것은 자, 들어가 볼까요? 공공재 시장 실패요. 외부 효과 맞고요. 정보의 비대칭, 그 다음에 불안전은 맞는데 자, 재화가 동질하다는 건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입니다. 재화가 동질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패, 부동산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니죠. 우리 부동산은 비동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좀 어렵게 떴죠? 자, 제가 정의보과는 사회가 유리하고 부의보과는 사회가 불리합니다. 그러면 이건 다 볼게요. 옳은 거. 자, 공공재 외부과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다. 맞습니다. 자, 부의보과는 사회가 불리하잖아요. 그럼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하셨어야죠. 니은이 틀었어요. 자, 조세는 소득세 분배 기능을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우리가 내게 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한테 걷어서 못 사는 사람한테 나눠주잖아요. 소득세 분배 효과가 나타나고요. 아까 지역지구 같은 용도지역은 토지용을 좀 더 경제적 효율적 이용해서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문제 비중이 높은 게 정부 시장 개입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제가 문제를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교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페이지를 지정을 할게요. 기본서를.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이 제가 페이지를 좀 지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몇 페이지에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페이지로는 그 226페이지에 토지 정책 수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수단과 근거가 다릅니다. 자, 수단에 대해서 토지 정책 수단이 나올 수 있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문제가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자, 지금까지는 근거였어요. 근거, 원인이었죠. 근데 거의 대부분 문제가 거의 여기서 다 나옵니다.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목이 우리 기본서의 226이죠. 자, 이 토지정책 수단인데 요즘은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수단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좀 전에 배웠던 게 지역지구제예요. 토지이용 규제죠. 그래서 TDR도 우리나라가 아직 안 들어왔지만 이것도 들어가고요. 토지이용 규제라는 건 개별적으로 토지이용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토지이용, 거래, 소유 규모, 구속하는 제한적인 방법, 도시계획, 각종 인허가인데요. 자, 그거보다도 저는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자, 지금서부터 계속 나올 게 이 두 가지예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있습니다. 직접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요. 자, 그래서 공적 주체로 사회에 참여해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에 수요자 공급자에 개입을 해서 정부가 땅을 사고 가공해서 판매하고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잘 나오냐면 공용개발이죠. 정부가 하니까. 자, 공용개발은 토지를 수용한다는 말이죠. 토지 수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나섰어요. 그럼 우리가 공공이라는 게 나오니까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쌀 때 토지를 비축해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토지은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공이 나오면 마치는데 이거 나오면 직접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 선매, 초과매수도 우리가 다 직접적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재개발.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도 정부가 하는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 들어가면 다 직접이에요. 공공. 특히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좀 주의 있게 보시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나왔던 게 보금자리 주택이 있거든요. 이 보금자리 주택이 그 LH공사가 이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공이다. 이렇게 해서 공영, 공공, 토지은행 이런 거 나오면 직접 개입 찍으셔야 되고요. 자, 간접은 어떻게 돼요? 이 시장을 신뢰를 해서 이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서 보조금, 조세, 세금을 때리고요. 자, 각종 이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이 개발 부담금을 징수하죠. 그 다음에 토지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이 정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가정보, 지적정보 제공인데요. 자, 이 간접적은, 자, 제가 약간 편법으로 보조개라고 암기하려고 했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조개가 잘 들어가는데, 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조세가 나오면 다 얘예요. 감면시킬 수 있지만 부과시킬 수 있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잘 나옵니다. 개발부담금이 개발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조개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기출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볼 텐데, 보조를 하려면 금융적 지원을 해줍니다. 금융상 지원. 그래서 LTV라는 게 뜰 거예요. 대부 비율을 조정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상 지원이죠. 행정상 지원으로서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거 나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문제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여기가. 요걸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으로 다음 시간에 넘기겠는데요. 자, 문제를 앞쪽으로 가볼게요. 거의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많은 부분이 이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앞쪽으로 다시 오셔서 문제집으로 갑니다. 자, 넘겨볼게요. 지금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하나만 골라본다면 부동산 정책에다 제가 넣었는데요. 자, 갑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쭉 가시다 보면 어디가 중요하냐면, 일단 14번입니다. 교재 138 문제집입니다. 138번에 13번은 옛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공 부분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건 공용개발이 직접이죠. 3번이 정답이고요. 좀 쉽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최근의 경향으로 본다면 어디가 이제 최근의 경향이면 21번이에요. 21번이 141페이지 있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금융지원. 요 금융상 지원은 뭐예요? 간접적 개입이죠. 간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는 27번입니다. 자, 143페이지. 다음 우리나라의 정부의 시장 개입에 직접 개입인 것. 자, 공공 들어갑니다. 토지 수용, 공영, 공공. 그래서 기업, 공공 토지 비축, 리을 토지 수용, 자, 비읍 공영, 자, 공공임대가 4개 되겠죠. 나머지 건 다 간접이에요. 정답은 우리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페이지 146페이지 33번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5번은 보금자리 주택이 공공임대거든요. 공공이라는 게 적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행복주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행복주택의 건설공급도 나올 수 있어요. 보금자리 주택, 건설공급, 행복주택. 자, 이건 직접적 기입니다. 공공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금자리 주택, 건설공급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방법과 수단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34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부담금이 개발부담금, 보조개잖아요. 개발부담금에 개발이 생략했죠. 부담금, 보조금은 다 직접적 개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번이죠. 엄청 많이 뜹니다. 부동산의 시장 개입의 방법에 대한, 개입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1번.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부의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적 개입 수단이다. 이렇게 갔어야 되고요. 자,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4번 예상 문제입니다. 별표 쳐보세요. 151페이지죠.
부동산 정책의 수단의 직접적 개입과 간접 개입에서 간접 개입의 수단에 보는 건, 자, 이 어때요? 세제가 바로 이 조세잖아요. 조세. 그러니까 세금은, 토지 조세는, 세제는 간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5번, 정부의 간접적 개입과 관련이 없는 건, 자, 우리가 2번에 가시면은 토지 비축 정책이 직접이잖아요. 우리가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 그 다음에 조세, 감면, 정보 체계가 행정적 지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도 간접인데 토지 비축 정책은 직접 개입이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정도로 이제 보시게 되면, 아, 이게 출제 빈도가 높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과 간접 개입 수단이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돼요. 자, 58번 가볼까요? 자, 58번 가시면 157페이지 58번에 나와 있는 토지 정책에 나와 있는 나머지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1번만 보세요. 토지 정책 수단에서 보조적 지급, 간접적이고 금융 간접인데 토지 수용, 토지 비축은 직접이죠. 토지 비축과 토지 수용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58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정답은 5번이기 때문에 해드리는데 1번은 미리 들어갔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자,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에 이유에서 시장 실패와 원인, 그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와 정부의 개입 수단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정책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좀만 쉬었다 가시죠.